퓨어 쉐이드하고 가장 그러니까 퓨어 쉐이드야 이건 아닌데 퓨어 쉐이드하고 가장 유사하다라는 색깔들은 누가 있냐면 일단 저 퓨어 쉐이드고요. 유사하다. 예를 들어 여기 퓨어 쉐이드 색감. 저기 계신 분 퓨어 쉐이드. 여기 오신 원장님도 퓨어 쉐이드. 퓨어 쉐이드의 색감은 이런 거고요. 여기 원장은 염료. 퓨어 쉐이드는 색소. 여기는 염료. 염료는 반드시 산화제가 붙어야 되는 거. 근데 퓨어 쉐이드는 산화제, 암모니아 쓰지 않아요. 여기가 달라요. 너무 강해. 그건 조절하면 돼. 클리어 있잖아요. 네네네네. 여기까지는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케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맨 처음에 설명해드릴 때 케어 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저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퓨어쉐이드를 일반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염색약, 염색, 원색색 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거기에 퓨어 쉐이드는 파마 직후에 쓰셔도 되고, 염색 직후에 쓰셔도 되고, 탈색 직후에 쓰셔도 되고, 트리트먼트 여러분들 왜 매장에 클리닉 쪽으로 쓰시는 용도 있으시죠? 네. 그거 하고 나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퓨어 쉐이드는 단 1도 데미지를 주는 게 없어요. 예를 해서 뭐 이렇게 전혀. 이거 클리어 이거에 토니스마트로 몇 대가 이런 거 기울이 있어요? 그럼요. 입장해 볼까요? 나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 잠깐 보세요. 예전에는 왜 파마를 하고 나서 샴푸나 트리트먼트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강사님들이 왜 그런 얘기했어요. 파마하고 나서는 트리트먼트는 해도 되지만 샴푸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모발이 뭐 늘어집니다, 파마가 풀립니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진실일까요? 아니요. 사장님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절대. 만약에 샴푸를 했는데 파마가 늘어졌다. 그분의 기술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참 나쁜데 정말 그건 그분의 능력이에요. 왜? 아무리 샴푸가 독해 빠져도 오늘 내가 그렇게 결합을 끊어놓고 재결합을 제대로만 시켜놨다면 샴푸가 절대로 펌을 늘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샴푸를 쓰게 되면 파마가 늘어지는 것 같아 라는 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 이근태 교육을 받으세요. 맞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아마 그거 딱 뜯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샴푸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런 샴푸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럼 그 샴푸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제품력이에요. 제품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 반품해야 돼, 차라리. 하지만 기술이 80. 얘도 반품하러 했다. 또 무대기로. 네, 기술이 80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게 좋고요. 모든 화학제는 깨끗이 씻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화학제는. 이건 여담입니다. 사장님 그 유튜브 잠깐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쫙쫙 다 씻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트리트먼트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편법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게 편법이 아니고요. 편법은 노하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킬은 갖고는 있대 화학적인 걸 가지고 스킬을 키우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헹굴 건 헹구고 헹구지 않아야 되는 건 또 안 헹구고. 그래서 파마를 하는 거에 이런 문제적인 거는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공존하는 모든 제품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대신에 내가 했을 때 그게 좀 불편할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들면 이것만 주의하세요. 잦은 빗질, 잦은 핸들링. 요것만 조금 피하세요. 왜냐면 내가 이제서 결합을 해놨는데 너무 얘를 많이 만져주면 이런 것 같아요. 고무줄. 원래는 쨍쨍한 고무줄도 큰 통에다가 놓고 달아놓으면 얘가 좀 느슨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시간을 천천히 간 게 아니라 내가 빨리 느슨한 고무줄이 필요한 거니까 어떤 용기를 이용한 것처럼 내가 핸들링을 많이 하겠다라는 건 고객이 원하는 웨이브가 생각보다 좀 강하네? 그러면 핸들링을 하는 게 좋아. 파마약 써서 푸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마사지를 해주면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잦은 빗질이나 너무 잦은 마사지 요것만 좀 피해줘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페어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페어는 아까 제가 탈색제 대용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페어에 보면
보면 첫 번째 보면 블랙모, 염색모 이렇게 표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할 뻔했어요. 자,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설명을 그 하단에 보시면 첫째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니,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블랙모의 기준은 1번에서 5레벨에 해당되는 걸 블랙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6번에서 12번까지는 염색모라고 부르고 싶대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저 좀 보세요. 예를 들어 이 블랙모가 어느 기준입니까? 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명도 1번에서 5번까지는 우리는 다 블랙모야 이렇게 하나 규칙을 정한 거예요. 6번에서 12번은 어떤 브랜드든 상관없이 우리가 다 그냥 6번이야, 7번이야, 8번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염색모야 이렇게 우리끼리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 이상의 명도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탈색모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해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제 머리의 색을 보면 속안의 색이 있고 겉의 색이 있어요. 속안의 색은 저건 염색으로도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긴 어때? 저건 탈색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들 거 아니에요? 이런 기준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블랙모의 기준은 명도 1에서 5번 염색모의 기준은 6번에서 1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블랙모를 조금 더 파헤쳐 보자고요. 톤 다운을 했거나 새치 커버용을 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블랙모에 다 속하겠죠. 이해되시죠? 네. 우리 여러분 지금은 많이 안 쓰실지 모르겠지만 헤나 쓰세요? 만약에 헤나를 쓰신다면 헤나도 블랙모예요. 헤나도 만약에 오징어 먹물 같은 거 중성 연모제 이런 거 쓰세요? 네. 만약에 쓰신다면 걔도 어디에? 블랙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블랙모는 꼭 연모제의 명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모 한번 하겠습니다. 헤나 다음에 세미나 올 때는 저쪽으로 가. 거기서 추워서 자꾸 그러고 있지 말고. 그래서 블랙모 첫 번째 헤나, 두 번째 오징어 먹물 혹은 중성 칼라. 오징어 먹물 혹은 중성 칼라. 새치 전용. 세 번째 새치 전용. 네 번째 톤 다운. 이해되시죠? 네. 그렇지 않고 먼내기래도 명도가 1번에서 5번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 걸 통틀어서 우리는 일단 블랙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염색모는 뭐냐? 누가 봐도 저건 염색의 색이네 라고 하는 것들 하이라이터까지도 라이트로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염색모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저거는 염색의 색이 아니다. 그거는 탈색으로 치부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고객이 오셨어요. 고객이 오셔서 여러분 매직스라는 이 차수 있으시죠? 자, 얘 좀 꺼내보세요. 이것도 성격이에요. 네. 자, 보시면 매직스 보셨어요?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고객이 여기 보면 1.0부터 10.0까지 있어요. 있어요? 네. 자, 요걸 레벨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1번부터 10번까지 봤을 때 어디 정도에 해당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3.0 아니면 4.0 이 정도 되고요. 그죠? 네. 자, 그럼 3.0으로 가겠습니다. 3.0인데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 고객이 여기 끝에 보시면 100번 바로 옆에 보면요 10.0 있어요. 있어요? 네. 자, 고객이 오셨어요. 이 사람이 다 자연머리의 3.0인데 10.0의 색을 해달래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말했냐? 고객님, 이 색상에서 이 색을 하려면 어차피 이 색은 안 나와요. 그러니 이 색은 어떻게 해야 된다? 탈색하고
염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당한다? 여기 있는 헤어하고 다시 염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0인데 10.0을 원했어요. 이 10.0이라는 이 색상을 표현하려면 내가 탈색을 할 때 다시 이 페어 보시래요? 잘 봐요. 여기 보시면 밑에 옆에 보시면 리프트 크림 있어요. 있어요? 네. 자, 밑에 보시면 옐로우, 티티안, 코퍼, 레드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페어는 총 색상이 13개예요. 자, 그러면 아까 3.0인 고객이 10.0을 원했다. 10.0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탈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염색을 해야 된다. 요까지는 알았잖아요. 네. 자, 그럼 탈색을 시킬 때 페어 탈색을 해야 된다. 근데 이 페어 탈색은 총 13개의 색이 있다. 이 중에서 어떤 색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 얘를 우리 서로 생각해보자.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옆에 보시면 리프트 크림 있습니까? 네. 그럼 얘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일단 동그라미. 일단 동그라미. 리프트 크림 됐어요? 네. 자, 밑에 보시면 옐로우 있습니다. 고객이 10.0을 원했어.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 옐로우 쓰면 된다, 안 된다? X. 자, 옆에 보시면 티티안 블론드 있습니다. 고객이 10.0을 원했어. 티티안 블론드를 탈색제 대용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X. 옆에 보시면 쿠퍼 있어요. 쿠퍼는 어때요? 고객이 10.0을 원했어. 근데 주황색 머리 만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얘도 X. 자, 밑에 보시면 레드 있습니다. 자, 빨간색 머리 만들어 놓고 10.0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얘도 X. 옆에 보시면 퍼플 있습니다. 고객이 10.0을 원했는데 보라색 머리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도 X. 옆에 보시면 푸크시아 있습니다. 고객이 10.0을 원했는데 핑크색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얘도 X. 밑에 보시면 라이트 브라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 고객이 10.0 원했는데 밝은 갈색 머리 만들어 놓은데요. 될까요, 안 될까요? X. 써먹을 게 없네. 자, 옆에 보시면 아쿠아마린 있습니다. 고객이 10.0을 원했는데 아쿠아마린을 쓴다. 아쿠아마린 뭐냐면 소라색, 민트색, 녹색과 파란색이 좀 섞인 색, 이런 색이에요. 그러면 10.0을 원했을 때 민트 색깔 만들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도 X. 옆에는 그린색, 얘도 X. 맞아요? 네. 자, 이 밑에 보시면 스틸 있습니다. 고객이 10.0을 원했어요. 자, 그러면 이 스틸색을 썼을 때 블랙모의 느낌과 염색모의 느낌을 살펴보세요. 이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옆에 보시면 애쉬 블론드 있습니다. 있어요? 블랙모의 느낌하고 염색모의 느낌을 보니 10.0?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 맞아요? 옆에 보시면 라이트 블론드 있습니다. 얘는 어때? 요 정도 괜찮을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동글뱅이 이렇게 4개 나왔어. 네. 리프트 크림, 스틸, 애쉬, 라이트 블론드. 이해되시죠? 네. 자, 이 4개는 다 써도 괜찮은 거야. 다 써도.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런데 하나 전문가의 손길로 가봅시다. 4개를 다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좀 더 지름길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4개 다 써도 돼. 리프트 크림 써도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원장님은 난 리프트 쓸 거야. 난 스틸 쓸 거야. 난 애쉬 쓸 거야. 난 라이트 블론드 쓸 거야. 다 상관없다고. 다 상관없는데 결과의 느낌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그 결과를 가장 좋게 만들려면 뭘 생각해야 돼? 여기서 되셨어요? 네. 자, 10.0 차갑다, 따뜻하다. 결과의 색이. 10.0의 느낌은 차가운 느낌이에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차갑다. 차갑죠? 그러면 리프트 크림은 흰색 물감이에요. 그럼 얘는 차갑게 만들어줄까? 따뜻하게 만들어줄까? 얘를 먼저 생각해야 돼. 차갑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랑 다시 공부해봐요. 자, 여기 보시면 리프트 크림에 블랙무와 염색무를 봤을 때 얘가 차가워 보여요? 어떤 것 같아요? 아래 거랑 비교해보세요. 리프트 크림, 스틸, 애쉬, 라이트 블론드 중에서 염색무 쪽 말고요. 블랙무 쪽 보세요. 거기서 제일 따뜻해 보이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래도 차가 보인다라는 애도 좀 있을 거예요. 있어요? 네. 그러면 쳐보세요, 여러분. 자, 일단 블랙모의 리프트
결과는 이런 식인데 스틸의 결과는 이런 느낌이래요.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차가워 보여요? 스틸. 그러면 이때는 뭘 써야 돼? 스틸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거야. 왜? 리프트 크림은 밝게는 해주는데 중화하는 성질이 없어요. 보색을 시키는 성질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메모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크게 동그라미. 크게. 그리고 스틸, 애쉬, 라이트 블론드가 한 공동입니다. 크게. 그렇죠. 됐어요? 네.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보색, 탈색. 보색, 탈색 이렇게 쓰세요. 보색, 탈색 이렇게 쓰세요. 보색, 탈색.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저 좀 보세요. 자, 스틸, 애쉬, 라이트 블론드 중에서 제일 어두워 보이는 색깔은 누구? 스틸. 그 다음에 애쉬, 제일 밝아 보이는 게 라이트 블론드죠. 그럼 얘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바탕이 어두우면 탈색이 달 때 좀 빨갛게 탈색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나도 보색을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시켜줘야 돼. 맞아요? 그러면 스틸, 애쉬, 라이트 블론드 중에서 제일 짙어 보이는 게 누구라고? 스틸. 즉 어두울수록 붉은색이 많으면 뭘로 대접한다? 스틸로 대접하셔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브라운이에요. 갈색머. 이렇게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주황의 느낌이 많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너무 진한 색으로 대접해 주는 것보다 그거보다 여린 놈이 낫겠죠? 네. 그게 누구냐면 애쉬 블론드. 됐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고객이 아예 밝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붉다, 주황이다 이게 아니라 뭐가? 찐노랑이 많은 거예요. 노란색의 기운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더 여린 색을 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누구다? 라이트 블론드예요. 그래서 요 세 명이 딱 베이스예요. 여기 계신 세 분이 오셔서 나는 밝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바탕이 어두우니 나는 붉은색이 많을 거야. 그럼 붉은색을 최대한 중화를 해줘야겠네. 그럼 그 색이 누구냐면 스틸. 갈색의 머리라면 주황색이 많을 거야. 그럼 그 색을 중화하려면 애쉬 블론드. 바탕이 노란색이라면 뿌리에 따뜻해지는 것도 안 되지만 줄기 쪽에 회색이라는 다른 색이 이용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뭘 쓴다? 라이트 블론드. 이렇게 애우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 원장님, 염색모예요? 자연모예요? 자, 염색모예요. 그러면 자연으로 붉은 색소가 있지만 염색모라면 더 붉은색이 많겠죠? 맞아요? 그러면 붉은색이 너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표백이 많이 안 된 것처럼 보여요. 왜? 중화하는 쪽으로 너무 휩쓸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쭤보셔서 아까 우리 한국 사람은 자연머리가 몇 번이라고요? 자연머리라면 그냥 스틸 쓰셔도 돼요. 그러나 염색한 겁니다. 색지 전용했습니다. 오징어 했습니다. 헤나 했습니다. 그럼 저 안에 모발은 다 뭐더라? 빨간색이 너무 많겠구나. 얼룩도 많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잘 빠져야 본전이에요. 왜? 저러신 분들은 100%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달라요. 검붉은 이런 느낌으로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과 여기가 최대한 조화를 이루려면 중화가 목적이 아니라 뭐? 표백이 목적이 돼요. 그럼 그런 사람은 뭘 써야 된다? 리프트 크림 쓰셔야 돼요. 오로지 표백만 해줘야 돼요. 중화는 뒷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접근 좀 해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3.0이 자연의 모발이라면 어두워. 자연 멜라닌이야. 붉은색만 중화하면 돼. 스틸. 염색모야 갈색이야. 애쉬. 탈색모야. 라이트 블론드. 그런데 이 사람이 죄송해요. 저는 자연머리가 아니에요. 블랙모로 염색한 겁니다. 색치용으로 염색한 겁니다.
겁니다. 오징어 먹물 한 겁니다. 해나 했습니다. 톤 다운 한 겁니다. 블루블랙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뭘 써야 된다? 리프트. 이해되시는 거죠? 네. 내가 표백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앞서서 판단을 해버리면 한 번 할 거 두 번, 두 번 할 거 세 번 따따블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된다? 잘 빠지고 얼룩 들지. 얘가 포인트가 되고 그런 다음에 고객이 나 이거 좋기는 하나 이 붉은색을 좀 없애줘. 그럼 그때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첫 판에는 반드시 일단 리프트. 이해되시는 거죠, 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리프트를 1차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리프트를 2차를 했더니 생각보다 모발이 불구스레한 느낌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한 번 더 중화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럼 이 밑에 상단 봅시다. 제가 아까 보색팔색이라고 했잖아요. 자, 2차적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자, 그러면 저 보세요. 내가 이 리프트를 썼어요. 발간은 졌어요. 그렇지만 불구스레하대요. 그러면 지금 나는 표백이 목적이 아니에요. 중화를 하는 게 더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스틸, 애쉬, 라이트 블론드 중에 하나를 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때 스틸 써도 되고 라이트 블론드 써도 되고 애쉬 써도 돼요. 이건 제가 리프트를 쓰고 나서 무조건 스틸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색소에 따라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리프트를 썼는데 붉은색이 너무 많아? 스틸. 썼는데 그런대로 주황빛이야? 애쉬. 근데 잘 빠졌어? 라이트 블론드. 이렇게 2차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만약에 고객이 오셔서 3.0의 베이스인데 이 사람이 10.0을 원한다. 그러면 그 10번의 명도까지 올라가려면 우리는 탈색을 한 번 할 건지 두 번 할 건지 정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리프트 안 쓰고 보색으로 바로 써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두 번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제일 처음은 뭐를 한다? 일단 리프트. 그리고 나서 스틸, 애쉬, 라이트 블론드 중에 하나. 이해되셨죠? 네. 그게 다 끝나서 그 중화까지 다 되면 그 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10.0의 염색을 한다. 이렇게 과정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네. 단, 페어는 중간에 세척을 하지 않아요. 1차를 도포하고 나서 최대 관찰 시간이 50분이거든요. 그래서 페어는 도포하고 나서 작용 시간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 걷어내고 다시 재도포해요. 저희는 중간 세척을 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페어가 입점이 되면 이렇게 칼라 차트를 보시게 될 건데요. 이 칼라 차트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블랙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리프트 크림을 쓰면 이쪽이 블랙의 베이스. 염색모는 대략 이렇게 나오고 블랙모는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있으면 고객분들하고 상담하시기도 아마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왜냐면 얘가 가이드 기준이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회색에 대한 거를 아직도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진짜. 회색에 대한 질문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매직스라는 이 차트에 보시면 회색에 관련된 색깔들이 아까 우리 10.0 있잖아요. 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5.1부터 10.1 있어요? 점 1, 1이라는 숫자가 회색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1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4.1부터 7.1, 1이 두 번 반복되어 있죠? 네. 이 더블 애쉬는 뭐냐? 짙은 회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1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거 뭐냐? 회색에 보라가 섞여 있어요.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보시면 S 있어요. 여기는 이 S는 뭐냐면 일산이라고 해서 회색에 한국빛이 섞인 색. 그래서 이 색상은 대체적으로 샌드 베이지라고 해서 모래색. 황금색에서 차
고객에게 우리가 회색이라는 색을 내기 위해서는 탈색을 하든 페어를 하든 하고 나서 결론은 염색의 색으로 올려야 회색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네. 어떤 색이 좀 마음에 드세요? 회색. 하나 불러보세요. 8.1. 어차피 할 건 아니니까 그냥 불러보세요. 8.1. 8점. 1, 2. 1, 2. 자, 요런 뉘앙스의 회색빛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8.12. 일단은 이 8.12라는 요 색상을 하려면 바탕이 깨끗해져야 돼요. 네. 그래서 표백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 생각엔 이래요. 탈색만 돼서는 이 색이 나오지 않더라. 왜냐면 여기 보시면 어두운 모발이든 염색의 모발이든 자연의 모발이든 어쨌든 어두운 상태에서 밝게 표백이 되면 네. 이 색상들은 어떻게 우리가 넘겨볼 수 있지만 얘네들이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느낌에서 내가 최대한 표백을 더 잘하려면 결국은 내가 중화를 시키면서 해야지 그냥 탈색약만 발라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8.1을 내고 싶다. 그럼 우리 한 명을 정해보자. 여기 언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 고객이 오셨어요. 이분이 8.11을 원한대요. 이해되시죠? 네. 회색빛을 원했어요. 자, 요분이에요. 잘 보세요. 보셨어요? 네. 자, 그럼 이분이 회색빛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시피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걸 해야 될지. 자, 일단 염색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탈색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알장에 탈색약이 없고 페어만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페어 중에 색상은 총 13개가 있다. 네. 이 13개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접근하는 게 좋을까? 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처럼 써도 되고 쓰면 안 되는 거를 짝대기를 다 해보다 보면 네. 아까하고 똑같이 4개가 나올 거예요. 네. 리프트 크림 1번, 2번 스틸, 3번 애쉬, 4번 라이트 블론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쓰려고 하였는데 네. 전 질문할 거예요. 원장님, 지금 이 머리의 색상이 저는 좀 붉어 보이거든요. 네. 맞죠? 네. 이 붉어 보이는 느낌이 또 나 혼자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붉은 색상이 내가 과연 소백을 하거나 중화를 할 때 얘만 가지고 될까 안 될까 이거 좀 생각해보자. 자, 여기 모발이 어두우면 붉은색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스틸을 쓰세요. 브라운이면 주황기가 많을 거예요. 애쉬를 쓰세요. 노랑이라면 라이트 블론드를 쓰세요. 근데 우리 고객은 붉은기가 좀 있어.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일단 보색을 여기 있는 요 보색이 아니라 다른 보색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아쿠아마린 그린 있어요? 자, 이것도 동그라미. 이것도 동그라미. 자, 얘도 보색 중화예요. 얘도 보색 중화예요. 거기도 써보세요. 보색 중화.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저 좀 잠깐 보세요. 어라? 아까 스틸렛이 라이트 블론드도 보색 중화라고 했는데 아쿠아마린 그린도 보색 중화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때 대입하는 거야?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봐봐요. 누가 봐도 딱 짜가 들어가면 누가 봐도 빨강이네. 누가 봐도 보라색이네. 누가 봐도 오렌지네. 이렇게 딱 짜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보색 중화를 어디로 해야 된다? 반드시 아쿠아마린으로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분은 어두워. 그런데 모발 안에 붉은색이 많을 거야.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많을 것 같아. 가상 속의 색이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안티라고 해서 아까 있는 스틸 애쉬 라이트 블론드의 보색이 이해되시는 거죠? 네. 우리 중에서 나는 아쿠아마린으로 보색을 해야 되겠어 라고 판단이 들면 1번, 2번, 3번, 4번. 누가 봐도 붉으스레하네. 이런 사람들은 다 아쿠아마린 단독 혹은 아쿠아마린 그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모발 안에 빨간색이 많을 것 같아.
저 사람은 탈색시키면 왠지 주황빛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저 사람은 탈색시키면 너무 노래질 것 같아. 이렇게 같을 거야. 이렇게 속 안에 숙여져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다 뭐라 해야 된다? 스팀 대시 라이트 블루.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도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럼 다시 적어봅시다. 고객이 나 펜슬기색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래 공부할 때는 일단 스팀 애쉬 라이트 브라운을 쓰라고 하였더니 원장님의 모발의 색상이 붉은기가 많더라. 그럼 이 붉은색은 눈으로 보이는 거는 누구로 잡아야 된다고요? 아쿠아마린을 써야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아쿠아마린을 단독으로 쓸까? 아니면 아쿠아마린에 그린을 타서 쓸까? 이게 또 고민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원장님들은 썩는 거 되게 좋아해. 자, 절대 섞으시면 안 돼요. 절대. 이 정도는 페어의 아쿠아마린은 껌이에요. 만약에 이 상태에 아쿠아마린에 그린을 타잖아요. 그러면 어떤 머리가 나와요? 쑥색깔. 쑥쑥이가. 잠깐 제가 붉은 톤을 없애기 위해서 리프트 크림이랑 아쿠아 마린을 썼는데 아쿠아 마린이 그 붉은 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에가 아쿠아 마린 색깔 이 원색이 나와버렸더라고요. 이 색깔이 손님은 이 색을 원하지는 않는데 이제 붉은 톤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이 아쿠아 마린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와버렸더라고요. 자, 요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네. 아쿠아마린만으로도 네. 충분한데 네. 여러분들은 걔가 부족할까봐 그린을 타는 케이스가 자꾸 생겨요. 그러면 옆에 좀 보세요. 여기 블랙모 좀 보세요. 우리 원장님처럼 저렇게 새까만 머리에 그린을 단독으로 칠해도 이렇게 푸르뽕둥하게 나온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쿠아마린을 써도 어느 정도 푸른기는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린을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프트 크림을 탈까 안 탈까 많이 탈까 얘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앞에 물이 좀 많이 빠진 데는 아쿠아마린이 오히려 강하게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뒷머리나 소개를 보았을 때 빨간색이 좀 찐다 싶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아쿠아마린 단독에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색의 관계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색소량과 좀 대비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찌드하다 라고 할 때 이건 정말 너무 강한데 라고 하면 타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웬만하면 아쿠아마린 단독으로 쓰고요. 요 정도는 리프트 크림의 도움을 반드시 받습니다. 요 정도 케이스는. 그럼 어느 정도 혼합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일단 저 보세요. 리프트 크림은 무색이에요. 내가 무색을 흰색 물감 대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타려고 한다라는 목적은 뭐예요? 왠지 아쿠아마린이 강할까봐 지금 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대1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왜? 1대1을 타는 건 아쿠아마린을 크게 죽이지 못해요. 맞죠? 내가 타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건 혹시라도 아쿠아마린이 너무 강할까봐인 거잖아. 그러면 리프트 양을 팍 늘려야죠. 5배로 늘리셔야 돼요. 리프트가 5배, 아쿠아마린이 2배. 혹은 리프트가 9배, 아쿠아마린이 2배. 그래서 리프트의 양을 팍 늘리셔야 돼요. 1대1로 저는 아쿠아마린이나 리프트 크림을 혼합할 때 1대1로 쓰는 케이스는 극히 저는 없어요. 안 타면 안 탔지, 차라리 탈 거라면 저 리프트의 양을 3배, 5배, 9배 3개 중에 하나로 택을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저는 5배를 제일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이제 다음에 하실 때는 차라리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5대1을 탔어요. 그런데 어느 부위는 잘 되고 어느 부위는 중화가 좀 안 되더라. 그러면 아쿠아만 조금 더 타서 더 칠해주는 게 더 좋거든요. 차라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방법부터. 소상 모발 부분에 아쿠아 색깔이 너무 많이 그렇죠. 많이 사겠으니까. 네. 그러면 그런 데들은 리프트 크림을 더 많이. 아니면 만약에 색이 너무 배일 것 같으면 원장님 3액션 있잖아요. 네. 걔 발라주고 더 칠하세요. 아, 색 못 들어가. 얘네들 설치 커버가 그렇게 돼요. 하셔도 돼요. 안 되죠? 자, 거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요. 안 되는 자, 거예요. 나는 고객이 회색의 색을 원해서 탈색을
사용을 했더니 붉은기가 많더라. 자, 그래서 난 아쿠아마린을 쓰려고 한다. 근데 이 아쿠아마린이 오히려 더 지배를 많이 할 것 같다. 그럼 누굴 타라고요? 리펀드 크림.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리펀드 크림 혼합을 해서 표면도 시키고 중화도 다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회색의 색상을 해도 될지 만약에 안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 표백은 중화는 되는데 표백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 영도를 더 올려야 돼. 영도를 올려야 되겠어 라고 판단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다시 여기 있는 스틸 애쉬 라이트 블론드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저 좀 보세요. 아쿠아마린을 썼기 때문에 원장님 모발 안에는 푸르둥둥한 색소를 갖고 있거나 눈으로 보일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여기는 스틸 애쉬 블론드만 쓰시면 안 돼요. 왜요? 얘네들이 중화를 반해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 라이트 블론드 쓰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이해되셨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 모발을 중화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밝아졌지만 모발 안에 아쿠아마린 색소가 배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거기에 내가 스틸을 써버리면 걔들이 다시 결합하면 찬색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중화하는 얘들보다 누가 더 안전해? 라이트 블론드가 훨씬 더 안전하죠. 여기도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자, 페어는 보색의 색이 두 개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보색을 중화하고자 할 때는 아쿠아마린의 그린. 모발 안쪽에 들어있는 걸 중화하고자 한다. 눈으로 보이는 거를 중화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애쉬, 스틸, 라이트 블론드. 이렇게 생각을 딱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고객이 회색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매직스 차트 있으시죠, 여러분? 자, 그 매직스 차트에 보시면 회색 옆에 보면 보라 있습니다. 4.2, 5.2, 6.2 찾았어요? 예. 자, 고객이 네. 예를 들어서 나 6.2 해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그 색을 하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발색해야 돼. 그리고 염색해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보라가 애매합니다. 바탕이 표백이 좀 들되거나 네. 중화가 안 되면 붉은 보라로 자꾸 나와요. 소비자가 그 색을 원하는 상관이 없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촛빛이 나는 이런 느낌의 보라를 원한다면 나도 바탕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차갑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잠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보라를 원하면 그러면 탈색을 많이 해서 색소를 최대한 없애는 걸 목적으로 했잖아요. 자, 근데 페어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여기 퍼플색에 보시면 블랙모에 했을 때는 퍼플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뭔가의 색이 보여요. 네. 염색으로 했을 때 느낌이 보여요. 네. 보여요, 여러분? 네. 자, 이걸로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블랙모에 퍼플을 바르면 이렇게 된대요. 염색모에 퍼플을 바르면 이렇게 된대요. 보이세요? 네. 실질적으로 얘는 고객이 원하는 퍼플은 아니에요. 맞죠?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거는 뭐라고요? 탈색제 대용으로 얘를 쓴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다시 보라의 염색을 해드리면 네. 그 차트와 가장 유사한 색으로 가요. 아. 그런데 얘를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냥 일반적인 탈색을 써버리면 네. 그런 보라로 가는 게 아니라 에지스에 보시면 5.5 있어요. 네. 한 페이지 넘겨요. 있어요? 네. 한 페이지 넘기면 이 4.5, 5.5 있습니까? 네. 일반적인 탈색을 쓰시고 보라를 하게 되면 5.5처럼 다 나와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앞쪽에 우리가 원하는 고객은 뭘 원했다? 6.2 같은 보라인데 느낌이 좀 달라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일반적인 탈색을 해서 모발을 이렇게 밝게 만든 상태. 이 상태에서 보라를 넣은 거랑 네. 애초에 흔적을 남긴 상태에서 보라를 넣은 거랑은 네. 완벽히 차이가 나고요. 아. 이해되시는 거죠? 네. 색소를 없앤 상태에서 보라로 염색을 하면 붉은
보라처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색소를 남기면 얘들이 빨갛지만 그래도 그 안에 청색은 갖고 있는 거예요. 염색약을 올렸을 때 걔들이 같이 합쳐져요. 그래서 발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바탕이 이런 상태에서 염색약을 바르면 얘는 색소가 없는 거죠. 염색약을 바르면 얘랑 합쳐질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빛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빨간빛의 보라로 나오거나 주황빛의 보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어는 여기는 이 색을 쓰면 이 색이 나옵니다가 아니라 베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얘는 탈색제 제형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색을 올려버리면 그게 맞춰지죠.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도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개만 해볼게요. 여기 보면 푸푸시아하고 퍼플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 2개 동그라미. 퍼플, 푸푸시아. 동그라미. 됐어요? 네. 자, 이 2가지의 색상은 퍼플 옆에 푸푸시아 있어요. 네. 푸푸시아가 핑크예요. 있어요? 네. 자, 이 2가지의 색상은 베이스가 밝든 어둡든 무조건 이런 뉘앙스예요. 붉은 색상인데 딱 이런 느낌이에요. 퍼플을 썼더니 보라스러워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보라인데 따뜻해. 붉은 보라. 핑크인데 다홍색 빛이 깃든 핑크. 이런 거지. 이런 핑크 이런 거 안 나와요. 이해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자, 이 2가지. 이 2가지는 바탕이 어두우면 붉은 쪽으로, 바탕이 밝아도 붉은 쪽으로. 어쨌든 붉은기는 계속 나올 거야. 붉은 핑크, 붉은 보라. 다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염색약을 올리면 그때 완전한 핑크, 완전한 보라로 바뀌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얘를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배너 레시피 교육을 할 때 대다수의 원장님들이 이런 거나 요거에 보라색을 내려면 어떻게 해줍니까? 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요 색상을 저는 6.2로 공부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봐봐요. 지금까지의 방법은 뭐냐? 탈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색을 넣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색상을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얘랑은 보라는 같은데 분위기 좀 달라요. 얘는 보라인데 얘는 어떤 보라예요? 약간 좀 따뜻해. 근데 얘는 뭐예요? 약간 제비빛 같아. 좀 차가운 청보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색을 원하면 바탕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낫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 색을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퍼플하고 핑크는 반드시 이 현상이 나와요. 근데 이 2개는 얘들은 베이스가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안 되는 애들이구나. 얘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요거 쓰면 되겠지. 막 이러면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할 거야 막 하잖아. 안 돼. 아시겠죠?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색상이 2개입니다. 퍼플과 핑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저분한테 설명을 해주시되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라 원칙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요즘 고객들은 금방 아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 한 문제기. 자, 그럼 제가 끊어줬어요. 여기 있는 스틸 애쉬 라이트 브라운드 하나. 자, 얘들은 모발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중화할 때 쓰는 거. 아쿠아마린 그린, 얘들은 뭐다? 눈으로 딱 보이는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 이런 것들을 중화할 때 쓰는 거.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핑크하고 보라는 고객이 그 어떠한 말을 해도 안 나오는 색.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어쨌든 이 색을 내려면 나는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염색약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오더라. 이해되셨어요? 탈색을 하고 만약에 퍼플 누르면 이 색을 한번 더 넣고 이 컬러를 아까 유전을 하는 거죠? 아니 그냥 얘로. 이거 하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네. 자, 지금처럼 원장님이 얘를 바로 하고 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고객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파스텔. 응. 핑크인데 여린 핑크. 이런 게 환장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얘죠. 그러면 이 네드 쨍한 네드를 아직 있어봐봐 거기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핑크를 원한다 할 때 핑크의 선명도가 있거나 보라가 선명도가 있으면 그냥 얘를 베이스를 깔고 하시면 되는데 여리여리한 핑크, 여리여리한 보라 뭐 이런 걸 원한다 그러면 난 어떻게 돼? 베이스를 얘로 올려요. 중화를 시켜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지금 이제 3개 나왔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원장님 보면 레드 있어요? 레드, 코퍼, 티티안, 옐로우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동그라미 됐어요? 자, 이 4개의 색상은 그 어떤 조건의 베이스가 와도 우리는 고객에게 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고객이 와도. 근데 요즘은 살짝 이상한 것도 좀 있긴 하나. 예를 들어서 고객이 해나 를 했든 뭘 했든 무슨 자연의 깜짝색이든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자, 왜눈 때리세요? 됐죠 사장님? 됐죠? 네, 화면 한 번만 끄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대표님이 다 블랙으로 다 된다면서요. 근데 이게 왜 안 돼요?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레드, 코퍼, 티티안, 옐로우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봤을 때 전 단 한 번도 실패한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이 너무 합성이 많아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성분들을 너무 대비해서 쓰는 것들도 많고 특히 직구로 구하는 이런 제품들도 너무 많아서 저도 솔직히 약간은 조금 움찔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봐서 이건 정말 내 고정 고객이 아닌 조금 찝찝하다라고 싶으면 그때 그냥 테스트 한번 하세요. 여기는 옐로우 티티어 코퍼를요 호일에 싸서 한 줄만 발라놓고 딱 많이도 필요 없어요. 10분만 딱 있으세요. 딱 10분만 있어서 얘가 빡 깨지면 이거는 굉장히 잘 될 거예요. 근데 10분이 됐는데 이건 뭐야? 이러면 소비자한테 정중하게 여쭤보세요. 너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줘. 왜? 소비자는 애들을 낳으면 또 잊어버렸대. 한 달만 지나면 소비자가 자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시술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여쭤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소비자가 정말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테스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페어는 수입을 한 지 올해를 6년 됐어요. 내가 지금 6살 들어가는데 전 사실 얘를 가지고 실패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올해 유독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검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본 걸로는 비겐하고요 허브 약국이라고 허브 있어요. 그거는 2개가 염료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2개는 제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안 깨지는 건 아니지만 좀 힘들어요. 그런 거는 저는 도전하지 말라고 해요. 어차피 힘든 거는. 허브하고 비계. 그거 약을 네. 그러면 뭐 다 된다는 거예요? 1레벨부터 12레벨 염색 모발에서는 제가 만약에 원장님 머리카락에 원장님이 오늘 나 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여기 있는 요 4개 색 있잖아요. 요거를 위빙으로 4개를 발랐다 쳐요. 제가 봤을 때 20분 딱 있잖아요. 그럼 요 색깔 그대로 다 나와요. 장담하면. 해볼까요?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봐봐요. 저는 이 제품을 수입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 가지고 제가 된다고 얘기하면 이거 정말 큰일 날 회사예요.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4개는 정말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맨 처음에 오픈하는 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이 아니라 입점하시는 샵들 있잖아요. 그런 샵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쉬운 색깔부터 좀 접근하라고 해요. 탈색으로도 하기 힘든 회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르기만 해도 나오는 이런 색깔들로 먼저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페어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탈색제 대용으로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페어에 대한 더 직접 사용하고 경험해보면서 너무 좋더라 하는 분을 저희가 내일 여기 초빙을 좀 할 거예요. 페어를 좀 많이 쓰시는 원장님은.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기서 진행을 하니까 그래? 페어를 그렇게 잘 쓰고 있어? 나 페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라는 분들이 있으시면 내일 한 번 더 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페어에 대한 얘기고요. 뒷장 좀 넘겨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실습을 좀 해가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 모델이 가능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죽어도 안 나온다는 거.